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2쪽과 1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독서의 목적이나 글의 가치를 고려하여 좋은 글을 선택하여 읽는다. 교과서 폈죠? 12쪽에 보면 독서를 즐겼던 선조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현대의 도서관에 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거기 나와 있죠. 헉, 이렇게 많을 수가. 어떤 책을 골라 읽지? 이런 반응을 보이겠죠? 우리 선조들 중에는 책 읽는 것을 즐기는 분도 많았다. 그 중에서 이 동무는 책만 보는 바보라는 뜻의 간서치라 불리기를 좋아할 정도로 책 읽기를 즐겼고, 책만 보는 바보, 이런 소리를 들어도 좀 기분은 그리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김득신은 사기의 백이전을 수만 번도 더 읽었다고 할 정도로 독서를 생활화했다. 그런데 이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현대로 와서 도서관에 간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도 그들은 책이 너무 많아서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림이랑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책 중에서 어떤 책을 골라 읽어야 할까? 여러분들 잠시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독서 목적에 맞는 책을 골라 읽는다.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찾아 읽는다. 자신의 관심이나 수준에 맞는 책을 찾아 읽는다. 등등 여러 가지 대답이 다 다를 것입니다. 독서의 의미와 가치. 독서의 의미. 글의 의미. 시공간적으로 떨어진 필자와 독자가 의사소통하는 수단이자 매개물이다. 문자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말 이 지구상에는 무지무지 많은 책들이 있죠. 그리고 그 옛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또 옛날 사람들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것도 느껴볼 수가 있고, 아무튼 이 문자가 발견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수많은 방대한 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독서의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독서의 의미, 글을 읽는 행위로 서로 다른 집단과 집단, 지역과 시대가 만나 서로의 지식과 지혜, 삶과 문화를 주고받는 행위다. 독서의 의미와 가치 해서 독서의 개인적인 가치, 교과서에 보면 인간은 왜 독서를 하고 또 해야 하는가? 독서 행위에 대한 그 의문이 제기되어 있죠. 아마 여러분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이런 글을 썼을 겁니다. 독서란 말 그대로 글을 읽는 행위이며 글은 시공간적으로 떨어진 필자와 독자가 의사소통하는 수단이자 매개물이다. 그렇죠. 자, 독서의 가치라는 것은 효용성. 여러분들은 가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가치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에서는 가치는 희귀성과 효용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독서의 개인적인 가치, 글 읽기를 통해 세상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갖추게 된다.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풍부한 정서와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 독서의 개인적 가치에 해당하겠네요. 자, 이번에는 독서의 사회적인 가치를 보겠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공동체의 사고와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집단의 정체성을 확보한다.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게 바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각 공동체의 문명을 주고받음으로써 인류 전체의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킬 수가 있다. 독서의 사회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교과서 12페이지 독서의 의미와 가치 가운데 이제 개인적인 독서로서의 가치, 독서의 사회적인 가치 두 가지 관점으로 봤습니다. 다시 교과서 보면 독서의 목적에 알맞는 글을 골라 읽기, 그 12페이지 맨 밑에 있죠. 자, 먼저 독서의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는 상황과 독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이죠. 좋은 책이나 글을 고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 자, 독서의 목적은 다양하지만 크게 실용적인 목적과 교양 및 여가를 위한 목적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독서의 목적에 따른 글 선택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용적인 목적의 독서에는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독서, 학업 성취를 위한 독서 등이 포함된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죠. 그 밑에는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이걸 다 선생님이 하다 보면 주어진 시간 안에 수업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는 읽어주세요. 자, 방금 선생님이 읽어준 내용이 여기 잘 요약돼서 나와 있습니다. 실용적인 목적의 독서. 1. 종류. 일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독서, 학업 성취를 위한 독서. 방금 선생님이 이 교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읽어줬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읽을 가치가 있는 좋은 글 골라 읽기. 한번 보죠. 글 골라 읽는 방법에 대체로
읽는 글 범위가 제한되기 마련인데 실용적 목적에 해당하는 글 중에서 글을 읽는 목적이 더 부합하는 양질의 것을 골라 읽으면 된다. 왜냐하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런 말이 있듯이 읽을 책은 많고 시간은 적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글을 잘 골라 선택해서 읽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가나 교양을 위한 독서. 1종류, 읽어야 할 범위가 열려 있음. 여가를 위해 읽는 글에 제한이 있을 수 없으며 교양을 위해 읽는 분야도 문학을 포함한 인문학 이외에도 사회, 과학, 예술 등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골라 읽어야 되는 것이죠. 자, 글 골라 읽는 방법. 자신의 흥미와 수준에 적합하면서도 가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읽을 가치가 있는 좋은 글을 골라서 읽는 방법이 되겠죠. 자, 교과서 이제 마지막 부분, 거의 마지막 부분 13페이지. 읽을 가치가 있는 좋은 글 골라 읽기. 자, 좋은 글은 어떤 글이겠습니까? 그 본문에도 좋은 글이란 어떤 글인가? 이에 관해서는 개인과 집단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어떤 수준이나 성향 또는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견해가,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좋은 글의 의미, 어떤 책이 좋을까?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가치를 담고 있으면서도 개인의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글, 독자 자신에게 관심이 있거나 이해 수준에 맞는 글이 좋은 글이다. 자, 좋은 글을 고르는 방법, 자신의 관심이나 수준에 적합한 것인지 가늠해 보아야 한다. 제목이나 목차, 머리말, 표지 등에 제시된 내용 등을 살펴본다. 글을 쓴 필자에 관한 정보 또는 그 글에 관해 선행 독자가 남겨놓은 비평문이나 독후감을 고려한다. 인터넷에도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먼저 산 사람이 그 사용 후기를 남겨놓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글도 먼저 읽은 사람이 그 남겨놓은 어떤 독후감 등이라든지 어떤 비평문 이런 것들을 읽어보고 좋은 글을 선택하면 더 올바른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꾸준하게 독서를 해야 한다. 자신의 관심과 수준, 취향에 부합하고 내면의 개발에 도움이 되는 도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성장이 된다는 뜻이죠. 다시 교과서 13페이지 좋은 글을 선택하는 요령,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해봤네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업이 짧으니까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노력은 더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